오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찾아가 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로 날짜를 예약한 것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금, 토, 일 휴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인데 오늘 못 가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될 그럴 것 같아서 오늘로 예약을 날짜를 꼭 잡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죠. 오늘 가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난 같은 빵을 사가네요. 저 아주머니가 집에서 아마 구워온 것 같아요. 공장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걸 사갑니다. 지금 4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이로입니다. 한국 아닙니다. 우리를 픽업하러 오기로 한 버스가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옆에 뒤에 독일 분들인데 독일 분들도 저희랑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이로입니다. 한국 아닙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 탔습니다. 차 세워놓고 화장실 갑니다. 저기 보세요. 아무 차도 안 움직이는데 여기는 지금 고속도로를 우리가 건너갑니다. 여기 화장실입니다. 오늘 뭔가 조짐이 이상합니다. 아침부터 저 픽업하는 사람이 1시간 늦게 오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히는 거 보니 오늘 알렉산드리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부 번호판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에 0이 없어요. 이건 새로운 발견인데 보실래요? 0이 없죠? 0이 없습니다. 4, 8, 5 추측해봅니다. 0은 여기에서는 점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점을 쓰면 약간 이 번호판에 혼동이 올 것 같아서 너무 작고, 그래서 0을 뺀 게 아닌가, 이건 추측입니다. 마치 봄의 황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황사가 온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공해 때문인지도 모르죠. 꼭 뭐 자연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저 차를 타고 왔습니다. 10명이 저 안에 좁게 비좁게 이렇게 타고 왔습니다. 저쪽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보이시죠? 10파운드씩 받습니다. 화장실 무료인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화장실은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제가 옛날에 조지타운 대학에 갔었는데 거기 교수가 이제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갔다 와서 한국에 대한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는데, 세상에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봤다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게다가 그게 무료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화장실 깨끗하고 돈 안 받는 건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시저가 폼페이우스를 쫓아서 이 주중해를 건너서 여기를 쫓아옵니다. 당시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인가요? 그 13세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아마 7세인가 8세 그 정도 될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누나인데 동생과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다른 도시로 피난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당시에 여기 지배자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를 믿고 여기를 도망을 왔는데, 프톨레마이오스는 고민을 하는 거죠.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시제의 편에 쓸 것인가, 시제의 적의 편에 쓸 것인가. 결국 시제의 편에 쓰기로 결심을 하고 목을 뱁니다. 그리고 그 목을 시제에게 갖다 줍니다. 시저가 너무나 화를 내죠. 비록 적이긴 했지만 로마의 유명한 위대한 장군을 그것도 비겁하게 잡는 사이에 죽인 겁니다.
그걸로 프톨레마이오스와 시저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거는 전한 얘기인데 실제로 뭐 여왕이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직접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전하는 얘기하면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유혹하기 위해서 완전히 나체가 된 다음에 카펫에 줄줄 말려서 마치 카펫처럼 그렇게 매고 하인을 시켜서 매게 하고 궁전으로 몰래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만났다. 결국 시저를 선택한 클레오파트라는 권력을 되찾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낌새를 채고 전쟁을 벌리지만 시저한테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저한테 패하고 결국 클레오파트라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클레오파트라와 시저의 이 얘기 시작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끝나려면. 드디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왔습니다. 사람들 많이 있죠, 밖에.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That's what we are expecting. The old library was around this area right here. The old library was started by Alexander the Great, but it wasn't completed by Alexander. Because Alexander died so young. The old city, the lighthouse, the old library, all were done by Genghis Khan after. 세계의 도서관, 많은 나라들이 이 도서관을 다시 건립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한글도 이 위에 보이시죠? 예. 20 몇 개국의 언어를 다 이렇게 집자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무슨 관광지 같아요. 여기가 입장료도 받고, 옛날 제가 왔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도서관의 한쪽 면은 피라미드의 모양을 형상화했죠. 그리고 저 아래쪽에는 역시 입구처럼 세계 모든 나라의 문자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한글도 보이시죠? 저기 르라고 아래쪽에 여기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프리칸 뮤지엄인데요. 여기는 역시 피라미드를 형상화했습니다. 도서관이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저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자기 아버지가 점령한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드디어 그리스를 팽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동쪽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고, 이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을 보고 새로운 그리스의 수도로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자기 이름을 따라서 여기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라. 그리고 왕궁터, 또 뭐 도서관터, 이런 것들을 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동쪽으로 팽창을 하다가 갑자기 죽잖아요. 고향에 못 돌아오고 죽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이자 그 전쟁의 동참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시체를 가지고 알렉산더의 고향까지 가긴 너무 멀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 알렉산더 대왕을 반대했답니다. 왜냐하면 침략자였잖아요.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딴 이곳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친구가 알렉산더 대왕의 시체를 가져와서 여기다 묻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즉시 여기에 자기 왕궁을 세운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정복당했는데 곧바로 프톨레마이오스를 새로운 파라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 왕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특히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왕들은 그리스 언어를 썼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합니다. 여하튼 이곳에 멋진 왕국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현학자들한테, 그리스의 유명한 학자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학자들 중에 드미트리우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여기다 도서관을 세우면 세계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도서관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입구에 가면
실제로 이 건물을 세운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인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디미트리우스의 석상이 서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둘러보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자로 숙소로 옮겨서 내일 피라미드를 볼까 합니다. 그리스의 많은 학자들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세운 이 도서관을 보고 이집트로 건너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에서 번영하던 그리스 문명이 이집트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대단하죠? 도서관 하나가 문명의 중심지를 바꾼 겁니다. 마치 팝이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으로 건너오는 느낌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여하튼 도서관이 그 역할, 그러니까 문명의 이전, 문명의 전이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이런 문화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서관의 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수학에서 소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수를 찾는 방법을 에라토스테네스가 발견해서 책에다가 실어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모든 우리나라 학생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면 배우는 게 바로 소수 찾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재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죠.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당시에 알았어요.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던 때입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둥글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반지름을 계산합니다. 이 반지름에서 쓰이는 수학적 원리가 유클리드의 제5공준인데요. 동위각의 크기는 같답니다. 대단한 원리를 쓰지 않았습니까?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이 평행선이다 이런 가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이런 걸 했다라는 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입니다.